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직접 사연을 읽어드리고 그에 어울리는 그림을 아이패드로 그려 영상을 완성하는 1인 창작자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 아이를 위한 희생을 참 많이 하죠. 오늘 스토리도 똑똑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때 우리도 남들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진 않네요. 그래도 누군가는 한 번쯤 들어봐야 할 이야기 같아서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형편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 친정은요, 제가 어릴 땐 그래도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간 후부터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요즘 좀 어렵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빚까지 생기면서 집안이 무너졌고요. 제가 결혼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린 너희 도와줄 형편은 아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씀하셨죠. 섭섭하진 않았어요. 시댁도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어요. 그것도 연년생으로요. 첫째 낳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기쁘긴 했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여보, 우리 이거 괜찮을까? 제가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가 애 둘 못 키우겠어?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마음 한편은 늘 불안했죠. 집은 당연히 지방 변두리 전세였고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대출이자, 애들 기저귀값,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외식은 거의 못했고요. 아이들 옷도 물려받거나 세일할 때만 겨우 샀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그때는요. 그냥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첫째 딸은 어릴 때부터 유독 야무졌습니다. 글도 혼자 깨치고 뭐든지 스스로 해보려는 아이였어요. 엄마, 나 이거 혼자 해봤어. 그렇게 말하면서 보여주던 얼굴이 참 기특했어요. 둘째 아들은 좀 달랐죠. 애교 많고 밝았지만 공부 쪽으로는 첫째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요, 둘 다 그냥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나고 이런 생각은 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청약 한번 넣어볼래? 지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형편에 청약은 좀 먼 이야기였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당첨이 되겠어요? 당첨되더라도 돈이 있어야 말이죠. 제가 웃으면서 말했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요즘은 운이에요. 그냥 일단 한번 넣어봐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됐어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 남편이 몇 번이나 확인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제 좀 숨쉬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 듣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저희 인생이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게요. 분양권이 오르면서 돈이 생겼고,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전공을 살려서 작은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림 잘 그렸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참 뿌듯했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작은 학원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원생도 몇 명 없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학원 좋다던데요. 그 말이 쌓이면서
결국 저는 확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라는 걸 느껴본 게요. 주말엔 외식도 하고요. 아이들 데리고 영화도 보고 분양권을 판 돈과 보태서 변돌이지만 30평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명절에는 해외여행 얘기도 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사는 것 같지 않아?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 같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게요. 아이들 교육에도 더 투자하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첫째 딸은요. 정말 아까운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를 유독 좋아했거든요. 혼자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 발음도 비슷하고요. 엄마, 나 영어 더 배우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주려 했었습니다. 주말마다 강남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엄마, 나 미국 가보고 싶어. 어느 날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귀여운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 열심히 하면 갈 수도 있지. 가볍게 웃으면서 넘겼던 그 말이 나중에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 시기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했던 시기이기도 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다는 걸요. 그때는요, 유학이 우리 집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어요. 첫째 딸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한글을 깨우치고요. 영어 영상 보면서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영어지? 그렇게 물어보던 게 시작이었죠.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영어 학원 다니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보통은 부모가 시켜야 하는 건데 이 아이는 스스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이가 좋아하니까 시켜주는 정도였어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항상 상위권이었고 크게 흔들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나 이번에 2등 했어.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저는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반에서 항상 3등 안에는 들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좀 더 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요. 딸은 특히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진짜 좋아했어요. 미국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발음 따라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먹다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미국 가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더라고요. 유학 가고 싶은 거야?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 그때부터였어요.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목표가 된 게요. 마침 저희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학원도 잘 되고 있었고요. 생활도 예전처럼 쪼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경기도 끝쪽이라서요. 좋은 학원은 다 강남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차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엄마, 오늘 단어 시험 있어. 차 안에서 단어 외우고요. 학원 끝나면 또 문제풀이 이야기하고요.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요, 그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딸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엄마, 나 더 할 수 있어.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더 힘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한 번은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요? 애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저는 확신에 가까운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이 미국 대학에 합격했어요. 명문대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학교였습니다. 합격 메일을 보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엄마, 나 붙었어.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말없이 앉아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 해냈네. 정말 대단하다. 그 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현실이었죠. 등록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1년에 학비가 꽤 됐습니다.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더하면 더 늘어났고요. 그래도 그때는요,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2억이면 되겠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계산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이거 괜찮을까?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깟 돈보다 애 인생이 더 중요하죠.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결국 아파트 일부를 처분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 가능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출국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짐 붙이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딸이 저를 꼭 안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꼭 잘할게.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 건강하게만 지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요. 사실은 울음을 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비행기 들어가는 거 끝까지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잘 보낸 거겠지?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잘 될 거예요. 그때는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선택이 틀릴 리 없다고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이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조금씩 넘기기 시작한 순간이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미국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모든 게 아직 괜찮아 보였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 나 잘 지내고 있어. 영상통화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딸을 보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첫 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보는 순간 조금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이거 맞아? 제가 남편한테 보여주니까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1년치인가? 학비만 3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더하니까 금액이 순식간에 커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크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지, 나중엔 좀 줄겠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돈이 조금씩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매달 몇백만 원 단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환율도 점점 올라갔고요. 송금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니까 체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그 말을 혼잣말처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원생을 더 받았어요. 이미 꽉 찬 상태였는데도 무리해서 더 넣었습니다. 선생님, 자리 없나요? 그 질문에 원래는 거절해야 맞는데요. 저는 억지로라도 자리를 만들었어요. 몸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하고 주말도 거의 쉬지 못했어요. 수업 준비니 재료 준비니 해야 할 게 정말 많았거든요.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 주말에 친구 가게 좀 도와주기로 했어.
갑자기 왜요?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그 말을 듣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둘 다 점점 더 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데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엄마, 나 병원 왔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어디 아파? 며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검사 중이야.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입원까지 해야 했고요. 치료도 길어졌어요. 가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몇 주 후 딸은 회복하여 태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 제가 종이를 들고 말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건 생각보다 좀 크네. 그때 처음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감당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멈출 생각은 못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그만할까?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와서? 제가 좀 세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만둬?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그게 부모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남편이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요,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부족한 돈은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생활이 확 달라진 게요. 카드값, 대출이자, 생활비, 숨이 점점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밀려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도 좀 학원 보내주면 안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 그렇게 말했죠. 아들은 바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나는 다 해주면서.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첫째한테 거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으니까요. 둘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요.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버틸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돈은 더 들어갔고, 몸은 더 힘들어졌고, 가족은 조금씩 멀어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으니까요. 우린 부모였고요. 그게 너무 당연해서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결국 다 끝까지 갔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때 저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학비는 어떻게든 다 냈어요. 대출 더 받고, 생활 줄이고, 몸 갈아 넣으면서요. 여보, 이제 끝이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그 말이 참 허무합니다. 그때는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취업만 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공항에서 만났는데 반가운 마음보다 이상하게 낯선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 나 왔어. 웃으면서 말하는데도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딸이 점점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왜 그래? 제가 물어보니까 한참을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여기 너무 답답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딸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몰라. 한국은 너무 달라. 그 말에 순간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도 넌 알아야 적응해야지. 그렇게 말했지만요. 딸은 점점 더 힘들어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떨어졌어.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도 수많은 능력자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상황도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은 자산이 거의 없었어요. 집도 정리했고, 대출은 남아있고요. 노후 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나 가회라도 좀 해볼까? 그 말이 참 씁쓸했습니다. 교사로 평생 일했는데 은퇴 앞두고 다시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요.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학원을 더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이미 힘든 상태였는데도, 이미 빚도 많이 졌는데도 억지로 원생을 더 받았어요. 선생님, 수업 더 늘릴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무조건 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몸이 버티질 못했어요. 수업하다가 어지러워서 앉은 적도 있고요. 병원 갈 시간도 없이 버텼습니다. 당연히 수업의 질도 점점 떨어지고 원생 관리와 다른 선생님들 관리도 소홀하게 되었죠. 결국 학원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학원이 잘 되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쏟아부어 만들었는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원생이 빠지고 수익이 줄고 선생님들도 그만두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 도리가 없더군요.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여보, 이제 진짜 끝이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는 더 멀어졌어요. 전문대에 들어갔지만요. 얼마 못 가서 그만뒀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고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다 저희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 부부 모임에 나간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하나같이 여행 이야기, 노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유럽 다녀왔어. 우리도 은퇴하면 제주도 한 달 살게 하러 하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너 딸 유학 다녀왔잖아.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이게 이제는 자랑이 아니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네. 정말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였는지요. 다만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건 결국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걸요.
자랑이었던 유학, 이제는 말문을 막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게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속에서는 이미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딸은 취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그걸 몇 달이고 반복했습니다. 엄마, 또 떨어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아. 다음엔 붙을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요. 저도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고요.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먹다가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왜 미국에 보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딸이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대학 다녔으면 나 지금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그 말이 정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감정이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린 너 위해서 그런 거야. 제가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개를 들더니 말하더라고요. 진짜 날 위한 거였어?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과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어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딸은 취업을 하긴 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어요.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겨우 시작했죠. 엄마,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축하해야 할지, 미안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잠깐 있다 나가고요. 어느 날은 제가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 하고 다녀? 그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알아서 살게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각자 따로 사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고기 반찬은 거의 못 먹었어요. 장 볼 때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나라도 빼야 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사자.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어요. 남편도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혼자 앉아 있다가 제가 물었어요. 여보, 우리 잘못한 걸까? 남편이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그 말이 더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잠을 잘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계속 나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 그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힘드셨어요?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요. 돌이켜보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성공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자라니까, 형편이 나아지니까 더 밀어붙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이를 위한 건지 아니면 저의 욕심이었는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저희를 원망했고요. 저는 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족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했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린 딸을 위해서였다고 믿었는데요. 딸은 저희에게 묻더라고요. 그게 진짜 날 위한 선택이었냐고요. 그래도요,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모든 게 무너진 뒤에 남은 건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빚, 월세, 그리고 가족이요. 남편은 퇴직 후에도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수업을 나가요. 오늘 그래도 애들 반응 괜찮았어. 집에 와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고요. 수입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죠. 저도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학원을 운영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인 소개로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반찬 담고 계산하고 그게 그렇게 낯설고 친구네 직원으로 일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랬어요. 야, 그냥 편하게 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응, 나도 이제 그러려고.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차도 없앴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출 상환에 생활비도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못 살았을 텐데요.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오늘만 버티자. 그게 요즘 제 생각입니다. 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예전처럼 방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일 좀 잘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지만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둘째도요,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엔 집에도 잘 안 들어왔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얼굴은 자주 봅니다. 어느 날은 저녁 먹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갑자기? 왜? 제가 웃으면서 물었더니 아들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도 할 수 있잖아. 그 말이 참 별거 아닌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 하더라고요. 아마 아이도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지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지요.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말 안 하고 참고 넘기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냥 말합니다.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나도 그래. 그렇게 짧게라도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큰 걸 해결해 주진 못해도요. 같이 견디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열어보니 작은 선물이었어요. 남편과 저의 내복이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기특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이런 걸 사왔어?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그날은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요, 속으로는 계속 울었어요. 아, 아직 괜찮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학은 실패였을까요? 돈만 보면요. 분명 실패입니다. 우린 거의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집도 여유도 계획도요. 그런데요. 그걸 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족은요. 망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다 무너지고 나니까
남는 게 가족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잘 살진 못합니다. 아니요, 훨씬 못 삽니다. 그래도요, 지금은 서로를 조금 더 압니다. 조금 더 솔직해졌고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는 버티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